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 아주 내용이요 심각하면서도 통찰력이 있는 글이라서 소개합니다. 이거 글을 전달한 분도 이렇게 적어놨네요. 읽어보니 통찰력이 있는 예사롭지 않은 글이라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떤 분이 또 전달한 게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명이 위험한 이유, 한국 좌파 사상의 위험성에 관하여 신광조 전 광주광역시 문화국장의 글 내용. 1. 나도 한때 좌파 사상에 깊이 경도된 적이 있다. 나는 다른 운동권보다 마르크스나 레닌을 많이 읽었다. 모택동도 읽었고 호치민도 읽었다. 만주 봉천 심양에 가서 김일성의 행적을 깊이 조사한 적도 있다. 나의 집안은 해남 북평이라는 곳에서 꽤 잘 사는 지주 집안이었다. 큰할아버지 댁은 육한 접집이었다. 1920년, 30년, 40년대 논이 많은 집안은 지금 자녀들을 외국 유학 보내듯 일본으로 대학을 보냈다. 공부를 좀 적당히 한 자제는 명치나 개요대학을 갔고 아주 뛰어난 자제는 동경제대 등 제국대학에 들어가기도 했다. 나의 당숙벌 되는 분 뛰어난 수재였다는 신건희 아재는 교토 제대 철학부를 다녔다. 대학 졸업 후 양정고보 교장을 하다가 납북반 월북반으로 북한에 갔다. 훗날 김일성대학 부총장을 지냈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세우는 기초 강령을 만들었다. 황정엽 등의 스승이었다. 북한에 가면 개성 근교에 해남 마을이 있다. 우리 평산 신씨 일가를 중심으로 해남 출신들이 많이 이북에 가서 살게 되고 그곳에 마을을 이루어 살게 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우리 집안은 육군사관학교나 국가정보기관 등에는 근무할 수 없게 되었고 사범학교나 상업학교 등으로 주로 진출하게 되었다. 해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논밭을 가졌다는 우리 집안의 몰락은 좌익사상에 빠진 당숙 아재들과 연관이 있다. 1930년대부터 지주 집안 출신 중에서 의식 있는 자들은 사회주의에 빠진 자들이 태반이었으니 강남 좌파의 뿌리는 참으로 깊다. 나 역시 그랬다. 고교 시절부터 사회주의에 가슴이 뛰었고 그쪽 사상을 가진 분들과 많은 교류를 했고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나는 막스가 가졌던 사회 모순의 인식론만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파이가 성장하지 않고는 인민의 밥은 평등해질 수 없다고 본다. 국민소득이 5만 불 이상이 될 때 경제적 민주화를 곰곰이 들여다볼 힘이 생긴다. 복구가 사회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것도 다 경제적 뒷받침이 되어서다. 학생운동을 열렬히 했던 친구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 순수파도 있지만 국민의 자유, 신장, 인권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사회주의 사상으로 빨려 들어간 이들도 많다. 586들은 대부분 주사파 사상에 흡입되었다. 나는 질색이었다. 박정희, 전두환도 미웠지만 김일성은 사람 새끼로도 안 보였다. 그리고 세상은 자유와 개방이 활짝 피지 않고는 결코 진전도 풍요도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다. 2. 현 대통령을 비롯한 586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지식인 계층과 행동적 종교인 학창시절 도서관에 앉아 있지만은 않고 독재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맞서 싸웠던 지금의 60대 많은 이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많은 동경을 갖고 있다. 전교조, 간부, 언론사, 기자, 문화예술 분야 등에 진출하여 알게 모르게 좌파 사상을 전파하게 되었다. 교사로 치면 그들에게 교육을 받은 자들이 40대가 되었다. 한국의 40대가 좌파가 많은 이유다. 기자들의 칠할은 완전 좌파다. 나는 그들이 꼭 틀렸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세뇌되거나 몰입된 좌파는 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세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되도록 사상의 경계에 서서 이리저리 사색과 고민을 하고 사상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세상, 더 이웃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깊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념은 정치적 테마고 그 수단이나 무기가 되면 안 된다. 3. 청년 시절이 지나 이념을 만나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이를 실행하는 것에는 큰 위험이 있다. 박원순이 그랬고 이재명이 그러려고 한다. 박원순은 박헌영의 아들인 박원경 한 스님과 교류를 했다. 박원순은 자본주의를 치유하고 인간 탐욕을 순화할 수단으로 좌파적 수단을 동원했다. 위원회, 사회적 시장경제, 햇빛 조합, 공동체 경제 등이 그것이다. 수도권 집값 폭등도 시장주의를 깨려 했던 박원순의 기여가 크다. 사회주의는 헌신을 못 보면 모두 끝이다. 모순만 남는다. 또 욕망을 극도로 제압하지 못하면 정신 나간 위선자가 된다. 박원순과 조국이 그랬다. 자신을 순교자처럼 다스리지 않으면 꿈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기나 살얼음을 밟듯 뜻하다가 깨져버리는 약하디 약한 것이 사회주의다. 이 세상에서 사회주의를 꽃피울 곳은 천국밖에 없다. 4. 이재명도 매우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
그는 본인이 위험한 사상적 경로에 와 있는 줄도 모르고 나대고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한국인의 육할은 사회주의 사상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꽤 있다. 우리는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청계천 철거민과 같이 성남시로 이주해와 통진당 이정희, 이석기와 함께 대한민국을 북조선 체제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계속하던 중 당시 이대엽 성남시장이 오직 사건에 연루 구속되자 보궐선거에 야권연대라는 미명하에 당적을 민주당으로 갈아타서 시장에 당선되었다. 성남은 원래 사회주의 사상이 묵은 김치처럼 익어가던 곳이었다. 이재명의 뒤에는 이재학 목사라는 좌파 사회주의 사상가 총책이 멘토로 있었다. 그 이재학의 딸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내다.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 및 일거리를 통진당 산하 업체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전부 맡겨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이는 차후에 대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조직화한 것이다. 죽은 박원순도 똑같은 전략으로 치밀하게 조직화하다가 성추행으로 자멸했지만 이런 비밀 조직과 전략 전술들은 그들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모두 공산주의 체제와 관계가 깊다. 지금 이재명이 주창하는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 지급하고 생필품은 배급제로 하여 토지 건물은 공유재산제도로 국유화시키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조선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이라는 공짜라 하면 소도 잡아먹는 우리 국민성을 이용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생각하기도 겁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세력, 문재인 포함을 청시킬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군부대를 동원하여 국가 비상체제 선언, 국가 중요기관 산업을 국영산업화로 전환, 일당 독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뒤늦게 사회주의를 폼으로 배워 자기들 조직이나 똘마니들이나 챙기던 문재인이 저질렀던 내로남불과 파렴치는 일도 아니다. 문재인의 개판 정치에 이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보다 더 무서운 스탈린 같은 독재자가 달콤한 감언 이설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이재명의 정치 기술과 책략에 대해서 전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것 같아 올려본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에 배웠다는 계층이 좌파 사상의 약점과 한계는 전혀 도외시한 채 좌파 이즘과 좌파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고, 철없고 미성숙한 정치는 이를 이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위력과 유용성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새롭게 배워야 할 때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완전 폭망하고 후손들은 피눈물 흘리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큰일 난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 깊이 있는 그 뿌리,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장악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이재명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이 뿌리서부터, 그리고 이 뿌리서부터 나온 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재명이, 그거와 상관없이 이재명은 무섭게 조직을 일궜다. 박원순이가 먼저 일궜거든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뭐 아름다운 가게라든가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 뿌리를,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의 돈을 막 그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막 퍼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뿌리를 쫙 해놓았어요. 그거를 모델을 따라 했는지 공동체인지 모르지만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그걸 다진 겁니다. 그래서 경기지사가 되면서 경기지사일 때 또 경기도를 다지고, 이제 민주당을 다지고, 개딸을 이용해서 또 다지고, 이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먹겠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건 이재명 혼자 먹겠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똘마니들과 함께 먹겠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이용해서 먹겠다는 놈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북한과 중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혼자는 범법자니까 간단하게 쳐넣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간단치 않잖아요. 그냥 국회 질서를 이재명 혼자 난도질을 치는데 이재명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도질을 치는 거예요. 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상식 있는 놈들이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따라가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대한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재명 뒤에서. 꼼짝없이. 이재명은 포로가 됐고요. 캐스팅 당했고, 그 이재명이 캐스팅 당해서 충실히 자기 일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는 놈입니다. 그런 놈이기 때문에 캐스팅 당한 거. 그 밑에 놈들은 뭣도 모르고 그 힘에 눌려서 당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제 감옥 가고 이제 끝날 거야. 천만에요. 방심하다간 박원순은 성추행으로 자살했는지 자살당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데 외구로 튀었는지 뭐 의혹들이 있지만 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자살했다고 100번 믿어도 그거 가지고 쉽게 자살할까요? 그러면 그 자살하게끔 만든 엄청난 힘이 작용했다는. 그 다음에 멤버 체인지를 한 거죠. 아, 박원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이재명으로 해야 되겠다. 멤버 체인지 시킨 거예요. 마치 그 회사에는요, 그 오너가 있습니다. 오너가 뒤에서 이렇게 사장을 내세우고 연봉 많이 주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사탕도 주면서 연봉 많이 주고 하고 이러고 있다. 야, 감옥 갈 때 되면 네가 가라고 감옥도 보내요.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에. 그리고 뒤에서 있다가 얘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그럼 요거 감옥 보내고 다음 타자 준비. 또 꼬셔가지고 또 그냥 뭐 탁 데려다 놓고 박원순 내치고 그다음에 이재명 들여앉힌 거예요. 누가? 어마어마한 이거 뭐 경기동부연합 무슨 뭐 그런 거는 부하 조직 중에 하나고 그 위에는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세력 어디일 것 같아요. 이게 몇십 년 된 거예요. 오늘의 이재명 현상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무서운 이 독버섯의 뿌리, 이거를 아파하려면 이 이재명에 대해서 뿌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무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재명 한 놈 감옥 보내서 될까요? 뿌리채 뽑아야 돼.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무너지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에이, 그냥 한다. 까불지들 말아라, 이 자식들아. 안 돼!